백마산을 아십니까? 산을 제법 찾아다니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 아마도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3일 금요일 평일에 산을 찾아다니는 평산의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백마산에 다녀왔습니다. 백마산이라는 이름이 좋아서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백마산을 클릭하니 제가 찾는 백마산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백마산인데 이곳 말고도 광주광역시 서구와 충북 괴산, 충남 금산, 경북 김천과 성주, 경남 밀양, 경남 산청 이렇게 6개가 더 있어 무려 7개의 백마산이 뜹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백마산은 초월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담숲이나 곤지암 리조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서울 쪽으로 바로 위에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경기 광주 백마산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백마산은 멋지다고 소문난 화려한 산이 아닙니다. 영상의 표지에 올릴 사진을 찾아보니 눈에 띄는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산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찾아간 금요일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매력이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울창한 숲과 편안한 산행길이 주는 편안함과 포근함이 매력입니다. 경기 광주 백마산은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판교역에서 경강선 전철을 타고 초월역에서 내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일행은 경기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4시간 20분에 걸쳐 약 14km를 걷는 긴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강선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시흥 월곶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신설 간선철도 노선으로 현재는 판교와 여주 사이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만 운행하고 있으며 월곶에서 판교 사이와 여주에서 원주 사이가 개통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역에서 9시 반에 만난 우리는 최근에 이 부근으로 이사와 백마산을 수시로 다니면서 백마산을 잘 알고 있는 한 친구의 안내를 받아 경안천 다리를 건너 광주시민체육관을 지나 마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름산은 해발 316m로 높이로는 338m인 인왕산과 비슷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인왕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온통 바위이며 나무들도 소나무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들이 대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서울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좋은 전망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인왕산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키 큰 나무들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해를 볼 일이 별로 없으며 등산로는 거의 흙으로 덮여 있어 산행을 하기에는 대단히 편한 길인데 잘 자란 나무와 길에 있는 흙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로는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던 우리는 맨발로 걸어오던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시낭송 재주를 가진 그분으로부터 시낭송을 듣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느린 속도로 마름산을 오르던 우리는 경기 광주역을 떠난 지 1시간 20분쯤 지나 316m 마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름산 정상은 울창한 숲속에 있는 조금 높은 지점일 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전망대도 돌로 만든 표지석도 없고 나무로 만든 안내판만이 정상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름산 정상을 지나 다음 산인 백마산까지는 거리가 2.87km인데 해발 200m 부근까지 꽤 많이 내려갔다가 461m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양으로 경사는 가파르지 않지만 오르내림은 제법 있는 편이어서 작은 산 하나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백마산이라는 이름은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도성국사가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보고
산세가 마치 백마의 등허리 같다고 해서 지었다는 설과 도성국사가 후백제의 변원을 물리치고 고려를 개국할 제목으로 왕건을 지목하고 그의 휘하 군사들을 훈련시킬 장소로 백마산 일대를 택했었다는 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도성국사는 왕건이 20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가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장차 새 나라를 세울 운세를 가진 왕건이 태어나도록 집터를 잡아주었고 새 나라의 서울을 개성으로 잡아주었으며 그 공로 때문인지 고려 왕조는 여러 대를 내려가며 그에게 요공국사, 선각국사라는 시호와 대선사, 왕사라는 칭호를 추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우리는 해발 461m 백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있으며 멋진 경치를 볼만한 전망대나 주변이 잘 보이는 공간이 없기는 마름산 정상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정상 표지석과 백마산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져 있어 마름산에서처럼 썰렁하지는 않았습니다. 백마산에는 높이가 고만고만한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백마산 정상이 461m이고 용마봉이 503m이며 발리봉이 512m입니다. 높이가 비슷비슷하여 만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백마산 정상과 용마봉 사이가 1.18km, 용마봉과 발리봉 사이가 1.52km로 조금 떨어져 있고 다소 오르내림이 있어 걷다 보면 땀을 꽤나 흘려야 할 만큼 보기보다는 체력이 상당히 소모될 수 있습니다. 백마산 정상에서 용마봉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350m까지 내려갔다가 503m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므로 여기도 공기가 맑고 걷기 편한 숲길이어서 산행으로서는 아주 편한 곳이기는 하지만 조그만 산을 하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용마봉에 오르니 이곳에는 백마산 정상에서와는 다른 정상 표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까만 돌의 한자로 흰 백자와 말맞자 백마산과 용용자가 아닌 용감할 용자와 말맞자 용마봉이 음각되어 있었으며 그 돌의 뒷면에는 백마산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마봉에서 백마산의 세 번째 봉우리인 발리봉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오르내림이 작은 편이라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발리봉은 백마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주봉인데 한자로 필발자와 배나무 리자를 써서 배꽃 피는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발리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발리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평범한 숲길이며 특별한 점은 없어서 편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백마산 산행은 볼거리가 많은 산행은 아니지만 건강 측면에서 볼 때 환상적인 산행 코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들로 숲이 우거져 공기가 매우 맑으며 길이 대부분은 흙이라 걷기에 대단히 편하고 산의 높이가 적당하며 산행 거리를 각자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운동 효과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중간에 해발 325m 지점의 쓴배산에서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경충대로까지 내려오면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길에는 도로를 한참 걸어 초월역에서 판교로 가는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아늑하고 건강을 지키기에 환상적인 백마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